네, 오늘은 독일 만 트럭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최지현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떨까요? 사실 현대기아차는 우리 시장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과점 기업으로서 소비자들한테 그만한 인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기술적인 면에서도 세계 시장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성장이 되어 있고, 그 결정체가 이제 뭐 제네시스 브랜드도 네. 또 선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차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큰 그런 역할이나 요건들은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한 배경에는 뭐냐면, 물론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제작 라인의 효율화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라 붙었고, 국내 시장에서는 특히 현대 기아차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모비스의 공급망하고 블루핸즈란 오토큐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망 자체가 아주 강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서비스망 자체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차를 타시는 고객분들이 느끼기에 그 서비스 받는 게 상당히 쉽고, 네네. 또 그만한 금액도 저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엔진오일 교환하는 경우만 봐도 뭐 중형 세단 기준으로 봤을 때 네.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예상하지만, 네. 독일차 같은 경우는 보통 20만 원 후반대에서 30만 원 거의 초반대까지 배 이상 차이 네, 나네요. 세 배, 세 배, 이상을 두세 배 차이 나네요. 지불해야 하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금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용의 편리성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나름대로 차량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선호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근데 독일차를 선택하는 고객들의 성향을 보면은 기술에 대한 신뢰나 아니면 정비 수요 자체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차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비에 있어서도 그만큼 에러율이죠. 에러율이나 아니면 차량 결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큰 그 선택의 큰 폭인 이유인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레벨업이 되어 있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이라든지 그 독일 차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또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호는 거기서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사실 요즘에 저희들보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뭐 유튜브나 네이버나 뭐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미 검색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동호회 카페라든지 이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검색 끝내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상당히 점잖지 많습니다. 않은 용어로 예. 빠꾸미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 제작사 간판을 달고 있는 뭐 블루엔진이나 오토큐 입장에서는 과잉 정비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호구 잡는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몇 배의 배상 책임을 물린다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루엔진이나 오토큐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수입 만 업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어요. 브랜드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색이 쉬우지 않는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네. 과잉 정비냐 아니면 예방 정비냐, 그 두 가지 경계선에 있어서 판단을 좀 하실 부분이 있는 게, 엔지니어가 분명히 볼 때는 이게 분명히 한 달 뒤에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교환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 사실 그게 예방 정비가 되는 거죠. 어차피 문제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 이것 때문에 고객이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갈아주세요. 그게 예방 정비의 수준인데, 그러한 범위가 애매하다는 거죠. 이게 과연 한 달 뒤에 갈지 두 달 뒤에 갈지 1년을 더 탈지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잉 정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왜 이것까지 바꿔야 되냐. 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 자주 오셨던 분이 계신데, 물론 좋은 일을 하시는 봉사 동아리, 봉사 동호회에 계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회사를 방문하셔가지고 네네. 각그랜저 88년식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각그랜저를 계속 운영을 하시고자 하셨고 네네. 사실 지금 부품 공급이나 아니면 그 처리할 수 있는 공구가 또 안 맞아요. 그러다 아하. 보니까 그것을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손을 봐드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도 계속 그 차가 운영은 되고 있는데 네. 88년식이요? 88년식입니다. 예. 오. 그 현기차 30년이 넘었네요. 예, 현기차 치고는 상당히 잘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 30년 넘은 차가 아직도 굴러다니는 거예요? 충분히 굴러다닐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소모품 교환 이런 네. 것들만 잘 챙겨주셔도 네. 엔진을 사용하는데 주행 거리나 아니면 연수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좋을 만큼 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소모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가 여러 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사실 뭐 현대차, 기아차를 주로 이용하는데 그중에 기아의 모하비를 쓰고 있어요. 만족도가 높으신가요? 아주 만족도가 높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기아에서 만든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하비는 기아의 실수다. 네, 너무 잘 만들어서. 그 뜻하지 않게 좋은 작품이 나왔다라고 해서 예, 모하비를 기아에서 만든 실수라고 평을 하죠, 사람들이. 이 모하비는 혹시 출퇴근용이고 집에 다른 거 타시는 거 아닌가요? 집사람은 사실 다른 차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는 얘기하기가 좀 그러신가요? 독일 3사의 차를 이용하고 네. 그렇죠. 다 타봐야 뭐 나름대로 나름 장단점을 다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만 서비스는 하시지만 만 차를 타고 다니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트럭이니까. 뭐 네. 25톤이 넘어가는 차들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직장 생활 경력은 상당히 좀 짧고 네. 또 제가 원해서 이 일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건 전혀 아니었어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의사와 크게 상관없는 그런 가정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시작이 되었지만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한 로망이나 아니면 욕심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평을 하고 싶은 게 내 일과 그 다음에 직장생활, 남의 일을 구분을 하자면 보람이나 성취감은 한 3배 정도 높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이만한 성과가 나오는구나. 또 이러이러한 결과들이 오니까 나는 정말 뿌듯한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가 많죠. 네. 근데 그에 반해서 회사 일, 남의 일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사업하는 게 스트레스나 아니면 좌절감이나 아니면 어려움에 대한 내 고통은 사실 10배 정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상당 부분이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업하는 사람 다 좋아 보인다 아니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 대비 니네들은 좀 더 좋은 혜택을 보지 않냐 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통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직접 한번 해봐라. 그럼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보통 2세, 3세 경영인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뭐 금수저 아니면 뭐 은수저,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혜택 보고 있다, 뭐 이런 평들이 상당히 먼저 붙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맞는 내용이고요. 뭐 겉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힘들게 2세, 3세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많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2세, 3세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냐면 고용의 창출이죠. 고용의 창출이 되어야 하고 또 세수 확보죠. 이게 기업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종소세가 계속 또 확보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 정책을 많이 내고 있는데 2세들은 이렇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대 사업주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나 아니면 욕망, 그 다음에 비전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고 그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경우도 많죠.
예, 대신에 변화에 대한 동기라든지 아니면 9세대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욕심 같은 것도 상당히 많아요. 이에 대해서는 1대와 2대가 상당히 충돌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성공, 그러니까 아버지의 틀을 깨고 새로운 영업이나 아니면 방향을 제시해서 거기서 좋은 성과를 갖고 오는 2세들도 많고, 또 반면에 아버지의 그늘에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뭐 고충을 얘기를 하자면 2세들이나 3세들이 느끼는 그런 공통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고민들은 다 있다. 갖고 있구나. 네. 예. 금수저로 그래요. 보이지만 나름의 고충과 고통은 있다. 예. 2세 경영인으로서 1세 경영인의 어떤 그 그늘 이런 부분도 예. 있고 아우라를 또,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예.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사업가를 바라보는 시선, 사회적인 시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우리나라 언론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기업을 한다는 것,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한편으로는 결과론적인 부분, 표면만 보고 이 사람이 무슨 편법이나 잘못된 방법이나 아니면 묘수를 써가지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거나 평가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풍토건 세계적인 풍토에서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네. 앞으로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 그 이면에는 주말에도 고민하거나 아니면 일을 해결하느라고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24시간 내 두뇌나 내 신경은 내 업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고통이나 고민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항상 놓여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표면적인 결과들이 좀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도 좀 알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주변에 보면은 고혈압 아니면 당뇨, 네. 예, 갖가지 심혈관 질환들을 갖고 있는 3, 40대의 사업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최지원 사장님과 말씀 나눴고요. 네, 그 김해 독일 만트럭 서비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창원에 계시는 분들, 창원에서 제일 큰 지원 정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민호 TV 시청자임을 말씀하시면 아마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잘해드립니다. 네네. 예. 네, 그럼 오늘 저희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